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공수처가요,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게 확실한 제가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KBS 라디오에서 처음 이야기했는데요. 공수처가 이제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이걸 찾아볼까, 이런 논의가 이게 있었습니다. 실수로 이게 안 연 게 아니에요. 우리 보십시오. 공처가 이제 처음 출범할 때요, 그때 제가 이제 칼럼도 많이 쓰고, 그때 제가 중앙일보에 위원으로 이제 법률팀에 이제 분야별로 중앙일보 이제 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때 처음 이제 공처를 도입할 때요, 도입할 때 여러 이제 논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논의가요, 도대체 어느 범죄까지 어떤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가, 공처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검수완박 할 때도 6개 범죄를 할 수 있냐, 아니면 이게 2개 범죄, 지금 부패하고 경제 2개만 할 수 있냐, 이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수처라는 새로운 이제 도구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수사 범위를, 예를 들어 이제 공무원의 부패를 막는 게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게 뇌물이나 이런 건 이제 수사하는 게 원칙이었죠. 원래는 청렴 거니까. 그리고 이제 놓은 게, 그러면 공무원이 부패 중에 직권을 남용해서 또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으니까 직권 남용도 하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처에 수사권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그때 제가 이게 기억을, 이게 한번 쭉 되돌려보고 이게 이제 자료도 검토해보고 한 거예요. 원점으로 한번 가보자 이거지. 이게 논란이 안 됐을 리가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범죄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내란죄하고 외환죄입니다. 그렇죠? 우리 헌법에 있는 유일한 이게 범죄가 내란죄하고 외환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형사소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범죄 중에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형법의 가장 공무원 범죄 중에 중대하고 중요한 범죄가 내란 외환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공무원 범죄를 수사하니까 이게 논의가 된 기억이 나요. 논의가 된. 왜? 그때 제가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처법 만들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한번 자료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공무원의 범죄는 빤히 있으니까 여기서 어디까지였고 이게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란하고 외환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공처가. 그렇죠, 내란죄도 수사해야지 주장하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빠졌어요. 의도적으로 빠진 거예요. 왜? 아니, 공처가 인원도 10몇 명밖에 안 되고 12명 해봤자 이거 가지고 이게 부패 수사하기도 바쁜데, 무슨 이게 내란 외환까지 어떻게, 어마어마한 죄인데 내란 외환은 이거 어떻게 공처 수사를 감당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고, 무엇보다 공처의 공처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원래 이게 다 검찰 경찰 다 있는데 왜 공처를 만들었냐고. 내란 수사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공처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이 부패했다, 이런 경우는 기소권까지 가잖아. 검찰은 자기 가족을 자기 식구 감싸게 하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는 기소권까지 행사하고, 기소권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깨끗한 공직자, 우리 홍콩에 이런 거 있잖아, 공무원만 특별하게 수사하는 이런 이제 특별 부서로 주로 이제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하는 뇌물 같은 거, 요게 원래 출범의 목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 이게 어마어마한 죄는 당연히 원래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가는, 이렇게 남겨놓은 거지. 이게 공처가 내란 외환 수사까지 할 수 있냐면 이게 논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처의 취지에도 안 맞고, 공처의
능력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야 된다. 이래가 뺐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 왜? 그게 논의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제일 헌법에 너는 제일 중요한 범죄인데 공무원의 범죄 중에 이걸 넣자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취지에 안 맞다면 능력도 안 되고. 이게 제가 세미나 하면서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KBS 라디오에서 아니 공수처가 내란 이게 수사할 수 있는 게 근거가 어디냐? 자기들은 직권남용이 있대. 아니 직권남용과 내란이 같은 죄냐고. 같은 죄냐고. 예를 들어 이 공수처법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면 직권남용도 수사할 수 있어. 왜? 더 가벼운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란까지 수사할 수 있으면 내란하는 도중에 직권남용이 있으면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꾸로 직권남용이 수사할 수 있으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고 어마어마한 무거운 죄인데 내란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전혀 법리에 안 맞는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공수의 입법 취지나 그때 공청회 자료들 보세요. 공무원의 범죄 갖다 놓고 이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논란이 있는데 내란 외환은 뺐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데 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이게 그 공처가 내란 외환은 이게 관할권이 없는 게 분명하다. 그거는 이게 능력도 안 되지만 수사할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대통령 보고 뭐 오라가라는 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수사권도 없는 불법 체포영장 운운하고 어떻게 불법 체포란 말이에요. 이자들이 꼭 또 보면 빨간 날 공휴일날 또 오라 그래. 자기들 경호 야 너 무슨 이게 뭐 길 막히고 경호한다고 왜 꼭 크리스마스 때 오고 또 안 오니까 이게 뭐 일요일날 오라고? 왜 일요일날 쉬는 날 왜 불러? 어디 수사권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조사하더라도 경호처하고 협의해서 뭐 안전한 제3의 장소나 뭔가 이게 대비가 돼야지. 어떻게 공수처까지 교통 통제해서 어떻게 경호에 어떻게 가느냐고. 말도 안 되는 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빨간 날만 불 빨간 날만. 그리고 이게 그 아무 수사권이 없으니까 응할 필요 없다. 제가 방송마다 좀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갈 필요 없다니까. 왜? 관할이 없는데 불법으로 오라가라는데 왜 가느냐고요. 아니 공처가 내란 수사하려고 만든 기관이냐고. 그런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취지가. 그리고 그때 논의된데 분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를. 범위가 제일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가 제일 중요했는데 내란 외환은 게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됐는데 뺐단 말이에요. 공처 취지에도 안 맞고 능력에도 안 맞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그 관할권이 없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뭐 공수처가 공수 빌공자의 손수자 지금 이게 어차피 빈수레야. 아무도 없다니까. 그 공수처가 뭐 다 비어있지 뭐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있나요? 이제까지 빈손으로 왔지. 야 공수처 너 이때까지 좀 빈손이었잖아. 공수 이제까지 너 2021년에 애가 한 건 딱 수사했지. 근데 무죄 나왔지. 손준성 고발 사주 손준성 한 건 수사가 딱 무죄 나온 게 공처입니다. 이런 게 무능한 공처가 그러면 이게 왜 경찰이 공처로 뜨는 게냐? 경찰은 검찰하고 서로 치고받고 난리잖아. 지금 서로 내란 공범이래. 와, 검찰에서는 경찰이 내란 공범이라고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 핸드폰까지 압수해버렸잖아. 그 다음에 경찰에서는 또 검찰 보고 뭐랬냐? 야, 너가 이제 그 선관위 들어갈 때 국정원하고 검찰 너가 선관위에 들어온다고 하던데 이래가 이게 검찰 보고 내란 공범이고 경찰은 또 이게 거꾸로 검찰은 경찰 보고 내란 공범이고 저끼리 진흙탕 싸움 잘하고 있어요. 한심하죠. 국가기관이 한심해. 둘 다 손 떼야 되는데. 하여튼 검찰 경찰이 이렇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검찰이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이 있거든. 기소권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말도 안 되게 공수처가 체포영장 운운하면서 그 오락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불법 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공처 너 나중에 불법 뭐 수사 체포관건 불법으로 이게 처벌되기 전에 빨리 손 떼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너 출범할 때 입법 취지를 찾아봐라. 내란 외환죄까지 너 처벌할 수 있게 공처 만드는 건지. 그때 분명히 내란 외환은 뺐다. 왜? 그게 수사 가능하면 당연히 였겠지. 그게 뺐단 말이야.
그 깜빡하고 뺀 것도 아니야. 또 깜빡하고 뺐더라도 원래 수사권이 없는 거지. 어디 직권남용 가지고 야 그러면 이게 공천 너 폭행 관할이 있으면 살인사건도 수사할 수 있냐? 폭행 때리다가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관련성이니까 폭행이 관할 있는 데서 이게 살인까지 수사할 수 있냐고? 어디서 이게 그 꼬리 가지고 몸통 수사를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게 그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요 검찰, 경찰, 공처 이 수사기관들이 불법하고 있는 거요. 전부 다 손대란 말이야. 뭐 내라는 수사기관들이 불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구속된 군인들도 이게 다 석방해라. 이렇게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처가 더 이상 자꾸 이게 뭐 통지서 보내고 계속 이게 뭐라가라 하면요. 이것도 협박입니다. 협박. 불법 수사고요. 그러면 이게 그 나중에 공처가 이렇게 크게 처벌 문제될 수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지금이라도 공처는 손대란 말이에요. 손대. 그리고 이게 무슨 현직 대통령이 지금 헌재 재판 중에 있는데 탄핵이 어떻게 될지 내란이 어떻게 될지 헌재가 판단할 건데 뭐 이게 수사기관이 가만 기다리면 되지. 자꾸 오라가라 뭐 보내고 그래. 그냥 기다리라고 헌재 판결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시한부 기소 중지로 기다렸잖아. 기다리라고. 직권남용 어차피 이게 특권이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 그 다음에 내란은 아예 수사권도 없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게 자꾸 이게 여론 이재명이 떠벌리가 이재명이 눈치 본다고 이재명이 부역자처럼 수사기관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런 게 그 위기 상황일수록 수사기관이 더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야지. 아무런 게 관할권도 없는 공처나 검찰이 설치고 이렇게 불법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5일도 대통령은 이게 당연히 공처의 불법 수사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좀 우파 패널들도 제가 이게 교육 진짜 많이 시키고 아니 쟤처럼 이게 저는 유튜브하고 방송이 똑같잖아요. 좀 나가면 이게 명확하게 시원하게 공처 수사는 불법이니까 대통령은 가면 안 된다.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뭐 어디 우파 패널 놓은 사람이 아이고 대통령이 옛날에 뭐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 했는데 왜 안 갑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우파 패널이야? 좌파 이중대지. 좌파 이중대지. 저는 방송에서 제가 단호하게 공처나 검찰이 불법 수사다. 대통령은 거기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가 자신 있게 법에 맞게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공처는 수사에 손 떼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